왜 우리는 가족으로 맺어져서 서로를 괴롭힐까요? 김소월의 접동새입니다. 접동새는 1925년에 발행된 김소월의 첫 번째 시집 진달래꽃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어린 시절에 숙모에게서 들었던 접동새 설화를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먼저 설화를 들어보고 시를 감상하겠습니다. 옛날에 평안북도 진두강 근처에 9명의 남동생과 함께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새로 결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는 성격이 너무나 사나웠습니다. 형제들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친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도 함부로 없애버렸지요. 그러나 소녀는 착하고 아리답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되자 어떤 부잣집에 시집가게 되었습니다. 약혼자 집에서는 훌륭한 예물을 잔뜩 보냈는데 새어머니는 미워하던 의붓딸이 그런 행운을 가지게 된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새어머니는 소녀를 장롱에 넣고 그대로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동생들이 울며 잿더미를 파헤쳤을 때 재 속에서는 접동새가 한 마리 날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또는 새어머니를 잡아다가 똑같이 장롱에 넣고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재 속에서 까마귀가 한 마리 날아갔어요. 접동새 된 누나는 동생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꾸만 찾아왔지만 낮에는 까마귀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밤에만 찾아와서 울고 갔습니다. 접동새는 소쩍새라는 견해도 있고 두견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새 모두 여름 철새고 비슷한 자리에서 활동하기 때문인데요. 밤에 운다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이 시에 나온 접동새는 소쩍새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소쩍새는 올빼미과이기 때문에 밤에 주로 활동하고요. 두견이는 뻐꾸기과이기 때문에 낮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접동, 아우레비, 접동. 접동은 소쩍새 울음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아우레비는 아홉 오레비를 연결해 발음했는데 아홉의 서북 즉 평안도 사투리가 아웁이다 보니 발음을 편하게 하고자 아우레비가 되었습니다. 아우와 오레비로 해석한 입장도 있는데 설화에 따르면 오레비가 더 맞는 듯합니다. 여기서 오레비는 오빠가 아니라 남동생을 의미합니다.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여기에서 가람은 강의 옛말인데요. 진두강, 가람, 진두강 이렇게 같은 의미의 시어를 3번 반복함으로써 운율도 형성하고 시골의 강가라는 분위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람가에 살던 누나가 와서 운다는 표현을 통해서는 누나가 어디론가 떠났다가 돌아와서 울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요. 이 구절은 설화로 들어가는 도입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3년은 옛날 우리나라로 시작함으로써 마치 옛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는 듯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누나가 의붓어미, 즉 새어머니의 질투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누나가 와서 울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어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1년에서 3년까지가 잔잔한 분위기로 설화를 주로 다루었다면 4년은 그 설화를 들은 어린 화자의 반응이 드러납니다.
화자는 이야기 속의 누나가 마치 자신의 누나인 것처럼 느끼게 되고 누나라고 불러볼까 생각하는데요. 그러자 누나가 그리고 동생이 느끼는 그 서러움이 물씬 밀려들어오게 됩니다. 불서럽다라는 말은 몹시 서럽다는 뜻의 사투리인데 감탄사 오오와 함께 화자의 감정이 고조됨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누나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서러움이 화자의 나아가서 이 시를 읽는 독자의 것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몸이 죽어서라는 구절도 참 가슴 아프죠. 몸은 죽었지만 넋은 죽지를 않아서 동생을 잊지 못해 새가 되어 돌아온 누나의 애달픈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 누나는 죽었고 누나를 죽인 새어머니마저 죽었지만 이들의 한은 끝나지 않습니다. 동생들을 죽어서조차 잊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누나는 자유롭게 동생들을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까마귀를 피해 밤에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처절한 마음을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운다는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접동새라는 이 시는 굉장히 많은 노래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시가 가진 내용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아름다움에도 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유명한 민요를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3번 끊어 있죠. 접동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하는 구절을 따서 온다면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같은 방식의 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삼음보라고 부릅니다. 한편 글자 수를 보더라도 죽어서도 못 잊어 7글자, 차마 못 잊어 5글자 이렇게 7글자와 5글자를 반복하는데 이것을 7오조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전통 민요에서 많이 쓰는 운율 방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설명이 없는 전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설어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 저산 옮아가며 슬피 웁니다.